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어쩌다 보니 앞집 아줌마랑 진하게 썸을 타는 사이가 되어버렸는데요. 저는 어제 분명히 봤어요. 아줌마가 저랑 연애를 하다가 살짝 정신을 잃었던 걸 말이에요. 아줌마는 바로 다시 정신을 차리기는 했는데요.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거라 놀라기도 했지만 또 제가 그렇게 아줌마를 만족시켜주고 있는 건지 우쭐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제가 최고라면서 얼마나 제 길을 살려주는지 몰라요. 평생 살면서 만나본 남자 중에 제가 1등이래요. 아줌마가 그렇게나 저를 좋아해주니 저도 기분이 좋기는 해요. 앞집 아줌마는 사실 엄마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데요.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은 거 있죠. 아줌마랑 처음에 썸을 타기 시작할 때가 조금 어색했을 뿐이지 지금은 완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아줌마는 저 때문에 아주 호강한다면서 싱글벙글이고요. 어쩌다가 앞집 아줌마와 이런 사이가 되어버렸는지 제 이야기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20대 후반의 미혼 남성이에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회사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대하자마자 이곳에 취업을 했으니 벌써 이 회사에서 근무한 지도 몇 년이 지나긴 했네요. 부모님 댁이 서울이어서 서울에 일자리를 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굳이 경기도 외곽의 회사에 취업을 한 이유는 여기가 월급을 더 많이 줬기 때문이에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 면접을 보고는 오래 고민하지도 않고 이 회사에 취업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처음에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숙소 같은 데서 있었는데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고 월급도 쏠쏠해서 돈이 금방 모이더라고요. 2년 정도 야무지게 돈을 모았고요. 지금은 온전히 제가 모은 돈으로 원룸 빌라 전세를 얻어서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3년 정도 사귄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1년 전쯤에 그 친구랑 헤어지게 되었어요. 3년이나 사귀었으니 우리는 진도도 다 나간 상태였고요. 저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그렇고 서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이였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여자친구는 자기랑 결혼을 하고 싶으면 직장을 서울로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살기는 싫다면서요. 아니, 무슨 서울만 사람 사는 곳인가요? 그리고 지금 다니는 직장이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일하기도 편한데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계속 다투게 되었고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 저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게 되었죠. 결혼하자고 좋은 직장을 버릴 수는 없다고 하면서요. 그 후로 한동안 여자친구가 좀 매달리곤 했어요. 제가 체격이랑 덩치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성격은 순둥순둥한 편이라 누구랑 싸워본 적은 없지만 덩치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여친도 사랑을 나눌 때면 엄청 만족스러워하곤 했어요. 저랑 헤어지려니 아마 저랑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게 아쉬워질 듯 했나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 여자친구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죠. 분명히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제가 사는 원룸에 찾아와서는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죠. 여자친구가 자꾸 달래고 어르는 통해 억지로 화해하고는 그날 밤에 사랑까지 나누려고 했는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그날은 피임 도구를 쓰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속도 위반이라도 해서 제 발목을 잡으려고 하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팍 식어버리더라고요. 한번 깨진 항아리는 다시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제 마음이 식어서 여자친구랑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여자친구를 모질게 대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우리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나버렸죠. 오랜 연애는 거기까지였고요. 그 후로 저는 솔로 생활을 당분간 이어오게 되었죠. 여자 생각이 종종 났던 게 사실이었는데 만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외모가 특출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주변에서 소개가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외로운 생활을 이어가던 중이었죠. 제가 사는 지역은 간혹 국제 결혼을 한 커플들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죽하면 저도 국제 결혼을 생각해 보기도 했네요. 아무튼 그런 외롭고 무료한 날들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사는 곳은 한 층에 두 집이 있는 원룸 빌라인데요. 요새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살잖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집에 누가 사는지 통 알 수가 없었고 관심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퇴근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누가 문을 노크를 하더라고요. 늦은 저녁이라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웬 아줌마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바로 앞집 아줌마였죠. 그때 저는 아줌마를 처음 봤어요. 엄마 또래로 보이는 아줌마는 웃는 얼굴이 귀여운 인상이긴 했고요. 전형적인 아줌마였고 약간 푼수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손에 박스를 한 개 들고 있었는데 그 박스를 저에게 내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박스를 보고 아줌마가 잡상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줌마가 건넨 건 제 택배더라고요. 택배 기사가 제 물건인데 아줌마네 문 앞에 잘못 놓고 갔고 아줌마는 별 생각 없이 택배 박스를 뜯어보기까지 했던 거죠. 아줌마는 자기 집 문 앞에 있길래 자기에게 온 택배인 줄 알고 열어봤다면서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택배를 건네받았죠. 아줌마는 제가 아무렇지 않게 이해를 해줘서 고마웠는지 마음이 놓인다는 듯 한 번 더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돌아섰죠. 택배 상자가 열려 있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내용물을 봤더니 안에 내용물은 그대로였어요. 제가 군것질을 좋아해서 1일 견과류 같은 것들을 박스째 사두고 먹는데 그 택배가 온 거였고요. 별일이 다 있네 정도로 생각을 하고는 침대에 들어 누우려고 하는데 다시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죠. 이번에도 앞집 아줌마였어요. 택배 일이 미안하다면서 이번에는 검은 봉지에 과일을 몇 개 넣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줌마는 사과의 의미로 주는 거라면서 제 손에 봉지를 건네고는 돌아서려고 했고요. 별일도 아닌데 과일까지 받는 건 조금 민망한 것 같아서 잠깐만 계시라고 하고는 택배로 온 견과류 몇 봉지를 꺼내서 아줌마에게 건네드렸어요. 매일 한 봉지씩 먹는데 드셔보시라고요. 아줌마는 고맙다면서 받아서 돌아가셨죠. 이 집에 이사를 온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아줌마를 마주친 건 처음이었어요. 아마 아줌마도 이 집으로 얼마 전에 이사를 왔던 것 같아요. 아줌마가 귀여우신 면이 있네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는 그날은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게 아줌마와의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별것 아닌 그 택배 해프닝이 계기가 되어 주었던 거죠. 그 후로 지나다니면서 마주치게 되면 아줌마는 반갑게 아는 체를 하기 시작했죠. 아줌마는 어찌나 부침성이 좋으신지 저를 보면 반갑다는 듯 다가와서 꼭 말을 걸었어요.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원래 집은 어디냐 이런 걸 막 물어보기도 했고요. 제가 체격이 좋은데 혹시 운동선수인 거냐고 황당한 질문을 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워낙 반갑게 저를 대하니 싫지는 않더라고요. 아줌마가 참 성격이 좋으신 것 같기도 했고, 오가면서 가볍게 아는 체를 하는 게 나쁘지는 않았죠. 앞집 이웃이기도 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오시니 저도 조금은 마음을 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줌마는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은 이 근처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남편하고 사별하고는 혼자 오래 지내왔다는 이야기며 옆 동네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는 등 묻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막 털어놓기 시작하셨죠. 아줌마는 푼수 같기도 하고 약간 수다스러운 타입이기는 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제가 먼저 말을 적극적으로 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먼저 그렇게 말을 걸어주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아줌마랑 대화를 나누면 편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아줌마가 문을 빼꼼히 열고 내다보기도 했죠. 저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휴대폰 무슨 어플에서 자꾸 오류가 난다면서 혹시 도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금세 해결을 해드렸더니 아줌마는 역시 젊은 사람이라 다르다면서 고맙다고 하셨죠. 그러더니 아줌마는 고구마 마탕을 해놓은 게 있는데 간식으로 먹으라면서 한 통 담아주시기도 했어요. 그 후로도 종종 아줌마는 저에게 이것저것 많이 부탁을 하셨어요. 휴대폰 설정을 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심심할 때 하시라고 간단한 게임 앱을 설치해 드리기도 했죠. 어느 날은 집 전등이 다 된 것 같다고 해서 형광등을 갈아드리기도 했고요. 아줌마는 그럴 때마다 총각은 못하는 게 없다면서 저를 엄청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바라보곤 하셨죠. 부담스러울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도 싫지는 않았어요. 아줌마는 이후로도 종종 먹을 걸 가져다 주시기도 했는데요. 고구마 마탕이나 감자전, 부추전 이런 음식들을 자주 하시는 듯 했어요. 군것질거리가 많이 생겨서 좋기는 했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디서 가져오시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인가 주말에 서울 부모님 댁에 올라가 보려고 집을 나서는 중이었는데요. 몸빼바지 차림으로 아줌마가 외출을 하시더라고요. 그 복장이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궁금한 생각에 물어봤죠. 어디 농사라도 지으러 가시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아줌마는 어떻게 알았냐면서 이 근처에 텃밭을 조금 사둔 게 있다고 했고요. 주말 농장처럼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서 저에게 같이 가보겠냐고 하셨죠. 그러면서 체격이 좋은 제가 도와주면 텃밭 가꾸는 것도 금방 끝날 것 같다면서 은근 제가 같이 가졌으면 하는 눈치였죠. 아줌마에게 이것저것 얻어먹기도 했고 텃밭 구경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줌마가 워낙 적극적으로 대하시니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날은 서울에 올라가니 안 되고 다음 주 토요일에 쉬는 날이니 같이 가보자고 했죠. 그 말에 아줌마는 알겠다면서 아주 싱글벙글이셨어요. 그렇게 그 주 토요일 아침에 아줌마랑 텃밭에 같이 가보게 되었네요. 아줌마는 평소에 작은 스쿠터를 타고 주말 농장에 다니신다고 하길래 그날은 제 차로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드렸죠. 저의 그 말에 아줌마는 그럼 같이 드라이브 하는 거냐고 또 푼수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편하고도 드라이브를 안 해봤는데 젊은 저랑 차를 같이 타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엄청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아줌마의 그 말이 우스운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안 해보셨냐고 주말 농장 가는 김에 아예 제대로 드라이브도 해보자고 이야기를 드렸죠. 저의 그 말에 아줌마는 기분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다음 주 토요일이 되었고요. 아침부터 아줌마는 주말 농장에 갈 준비를 마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줌마를 태우고는 주말 농장을 하신다는 텃밭에 가보게 되었는데요. 차로 가니 10여 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더라고요. 저는 아줌마에게 이렇게 거리가 가깝냐면서 텃밭에 가기 전에 드라이브를 먼저 하자고 말을 하고는 차를 외곽으로 몰았어요. 아줌마는 저와의 첫 드라이브가 기분이 좋은지 저를 쳐다보시면서 운전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서 반하겠다고 농담을 하시기도 했죠. 그리고는 쉬지도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좋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아줌마는 간만에 바람 쏘이는 게 너무 좋다고 하셨죠. 그렇게 30분 정도 드라이브도 하고 편의점이 보이길래 커피도 2캔 사서 같이 마시기도 했죠. 저도 오랜만에 바람을 쏘이러 나오니 상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줌마랑 가벼운 대화도 나누고 좋더라고요. 기껏해야 드라이브인데 이런 작은 거에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아줌마를 보니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우리는 드라이브를 마치고 텃밭으로 가게 되었어요. 주말 농장치고는 그래도 꽤 텃밭이 넓더라고요. 한쪽에 고구마며 깻잎이며 저는 잘 알아볼 수도 없는 여러 채소들이 많이도 심어져 있었죠. 이 넓은 텃밭을 혼자 다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혼자 텃밭 가꾸는 거 힘드실 것 같다고요. 아줌마는 힘들기는 한데 일 안 하는 날에 와서 시간 보내기 좋고 재밌다고 하셨죠. 아줌마는 여기서 고구마며 고추 같은 것들을 키워서 잘 해먹는다고 오늘 고구마 캘 건데 도와달라고 하셨죠. 고구마를 캐본 적은 없어서 아줌마가 하시는 걸 보고는 호미를 손에 들고 고구마를 캐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 조절을 못해서 호미를 너무 세게 다뤘더니 아줌마는 제 손을 다급하게 잡으시면서 그렇게 하면 고구마 다 뭉개진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힘이 남아 돌면 아껴뒀다가 여자친구한테 써야 한다고 짓궂은 농담을 하시기도 했죠. 저 오래전에 헤어져서 여자친구 없다고 고구마 캐는데 힘 다 쓸 거라고 농담으로 받아쳤는데요. 아줌마는 우리 고구마들이 그럼 오늘 호강하겠다고 부럽다고 막 장난을 치시기도 했죠. 참 귀여우시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계속 나왔어요. 아무튼 저는 집에서 엄마가 해준 고구마를 먹을 줄만 알았지 직접 캐본 일은 처음이었는데요. 흙에서 줄줄이 딸려 나오는 고구마를 캐는 건 나름 재미가 있기도 했어요. 이 맛에 주말 농장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아줌마는 저를 보고는 확실히 힘이 좋아서 잘 캔다면서 덕분에 오늘 고구마 수확이 금방 끝나겠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얼마나 고구마를 캤을까요? 고구마는 끝도 없이 나왔고 큰 상자로 무려 5상자나 수확을 할 수가 있었죠. 스쿠터로 혼자 다니시면서 이렇게 많이 수확하는 날은 어떻게 옮기셨는지 물었더니 텃밭 한쪽 창고에 뒀다가 조금씩 나눠서 옮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랑 친해졌으니 짐이 많을 땐 제가 차로 옮겨드리겠다고 했어요. 아줌마는 고맙다면서 갑자기 양손을 머리 위로 들더니 하트를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최고라면서요. 저는 아줌마의 그런 푼수 같은 모습에 웃음이 빵 터지고 말았고요. 우리는 한참을 같이 웃고 말았네요. 차에 고구마며 수확한 다른 것들을 한 짐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오늘 너무 고마웠다면서 먹고 싶은 거 있냐고 자기가 해주겠다고 말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노동을 했더니 땀도 났고 시원하게 술 한잔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술도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안주 삼아서 부침개를 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죠. 아줌마는 그런 건 식은 죽 먹기라면서 오늘 농사 짓느라고 땀 흘렸으니까 씻고 30분만 있다가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셨죠.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는 아줌마네 집으로 건너갔더니 아줌마는 분주하게 부침개 재료를 다듬고 계셨어요.
샤워를 하고는 머리를 채 말리지도 않았는지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말이죠. 아줌마는 저를 보시더니 부침개 금방 된다면서 술이 없으니 마트 가서 막걸리를 몇 병 싸오라고 하셨어요. 마트에 가면서 서울 부모님 댁에 전화도 넣었어요. 오늘 여기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고 다음 주에 들르겠다고 말이죠. 슬슬 걸어서 다녀오니 벌써 노릇노릇 부침개 익어가는 냄새가 나고 있더라고요. 감자전도 있었고 김치 부침개도 있었죠. 부침개 냄새에 구워지는 소리까지 저절로 입에 침이 가득 고이더라고요. 막걸리랑 환상궁합인 부침개 안주까지 세팅이 되었고요. 그렇게 아줌마하고 부침개에 막걸리를 나눠 마시게 되었어요.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 알딸딸한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방금 부친 부침개도 너무 맛있었고요. 술을 마시면서 아줌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시시콜콜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외롭게 사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죠. 그러더니 아줌마는 다시 젊어지면 저같이 체격 좋은 푸근한 남자랑 연애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돌아가신 남편분은 체격이 왜소한 편이라 항상 저처럼 덩치 큰 남자를 만나보고 싶으셨대요. 덩치 큰 남자는 왜 만나고 싶으셨냐고 물었더니 아줌마는 무슨 생각을 하신 건지 얼굴이 정말로 홍당무처럼 빨개져서는 대답을 못하시고 막 웃으셨죠.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것 같아서 장난으로 정색을 하면서 아줌마 짓궂으시다고 놀렸죠. 그렇게 한참을 웃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맛있는 안주에 술도 먹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아줌마도 막걸리 몇 잔에 취하셨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제 옆으로 와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아줌마는 제가 듬직하고 좋다면서 제 손을 쓰다듬기도 하고 조물딱거리면서 만지기 시작하셨죠. 아줌마의 눈빛을 보니 뭔가를 원하시는 듯 했어요. 여자를 안 만난 지 꽤 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신호를 보내니 저도 모르게 그만 발동이 걸려버리고 말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아줌마 손을 꼭 잡았어요. 적당히 취기가 오르기도 했고 아줌마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저는 아줌마를 번쩍 안아서 침대로 옮겼죠. 아줌마는 놀란 표정이기도 했고 잔뜩 기대한 표정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거기서 우리는 만리장성을 쌓고 말았네요. 사랑을 나누다가 중간에 아줌마가 막 경련을 일으키시길래 잠깐 멈추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는 너무 좋아서 그런 거라면서 괜찮다고 계속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뜨겁게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엄마뻘 아줌마와 연애를 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눴던 거랑 별다를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해오는 아줌마랑 사랑을 나누는 게 더 좋았죠. 아줌마는 저 때문에 평생 소원을 이뤘다면서 엄청나게 좋아하셨어요. 이대로 세상 하직해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다고 소원 풀었다면서 연신 싱글벙글이었죠. 우리는 잠시 같이 누운 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줌마는 몸을 움직일 힘이 하나도 없다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 느껴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보채오는 아줌마 때문에 2차전을 하게 되었네요. 그때도 아줌마는 살짝 정신줄을 놓을 뻔하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줌마는 완전히 저에게 푹 빠져버리게 되었죠. 아줌마는 나이가 많으시지만 성격이 푼수 같기도 하고 애교도 넘치고 여성스러워서 저는 아줌마가 좋아요. 그리고 사랑을 나눌 때 아줌마는 한 번씩 정신을 잃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런 건 처음이라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만큼 아줌마가 좋아하신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아줌마랑 앞집에 살다 보니 좋은 점은 매일같이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아줌마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봤다가 저녁에 만들어주시곤 하는데요. 덕분에 저는 매일 저녁 아주 든든하게 식사를 하곤 해요. 그리고는 그 보답으로 아줌마를 많이 사랑해주곤 하죠. 제가 가끔씩 자기라고 불러주면 아줌마는 아주 몸서리를 칠 정도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셔요. 저보고 어쩜 그렇게 여자 마음을 살살 녹이냐면서 젊은 남자라서 확실히 다르다고 좋아하시죠. 자기라고 불러준 남자가 한 번도 없었다면서요. 아줌마의 반응이 좋아서 저는 자꾸 더 자기라고 부르면서 그 반응을 즐기게 되네요. 요새는 시간이 나면 아줌마랑 주말 농장에 텃밭을 일구러 다니기도 하고요. 가끔씩 아줌마가 좋아하는 드라이브를 하러 외출을 하기도 한답니다. 아줌마는 저를 만난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래요. 늦지막이 저를 만나서 이런 호강을 다 해본다면서 제 뺨에 정말 진하게 뽀뽀를 해주시곤 하죠. 오늘 밤에는 아줌마 이름을 한번 불러볼 생각이에요. 제가 이름을 부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택배 상자로 우연히 시작된 이 인연이 부디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